실습 첫 번째. 자, 우선 config 맵과 시크릿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example 경로에 config 맵, 시크릿, 그 다음에 파드를 생성을 하고 환경 변수 확인하고 시크릿 값 확인하는 이런 실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config 맵과 시크릿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파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t example의 config map.yaml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 아래에 키밸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필 형태로 되어 있는 멀티라인도 있고, 그래서 여기 app.properties라고 하는 애도 있고 nginx config라고 하는 애도 있네요. 이런 거를 파일 이름을 예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 파일 안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kubectl apply example config.map을 해서 config 맵을 만들어주고 kubectl get cm config 맵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금 app config라고 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kubectl get config map 한 다음에 app config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라고 해서 6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6개의 데이터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형태로 5, 6 이렇게 6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escribe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at에서 example의 secret.yaml을 한번 살펴봅시다. secret.yaml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스트링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데이터는 평문으로 적는 거였죠.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를 사용하면 평문으로 작성 가능하다, 자동으로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된다. 그래서 유저 이름을 어드민, 패스워드를 secure 패스워드 1, 2, 3, 그 다음에 connecting string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MySQL 어떻게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여기 뭐 도커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스트링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라고 하려고 하면 어드민을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echo하고 어드민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베이스 64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이렇게 변형된 무언 어떤 값이 나오죠. 요거를 만약에 스트링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변형해 준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정말 어드민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echo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베이스 64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은 디코딩 한다라는 거예요. 베이스 64로 어드민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베이스 64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고, 시크릿을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시크릿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 데이터인데 얘는 스트링 데이터로 뭐를 한 거죠? 파일을 만든 거네요. 파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이 아니라 앞서 시크릿 타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크릿 타입 중에 docker config.json 뭐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거를 아마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docker config.json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여기도 그냥 파일로 만드는 것만 가르쳐. 타입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타입이라고 해서 docker config.json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파일 데이터의 키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앞서서 이런 내용을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주석 처리 돼 있으니까는 생성은 안 되겠죠. 그래서 kubectl apply 다시 f의 example secret.yaml 이렇게 해보고, kubectl describe secret 해서 이제 우리 방금 만들었던 db credentials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describe를 해보면은 시크릿은 여기에 describe를 했을 때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kubectl get으로 시크릿을 조회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타입은 이게 이제 스트링 타입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 데이터는 3개.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키 값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describe에서는 그 다음에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바이트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벨에서,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내용을 숨겨주는 거죠. 하지만 오양을 해버리면 다 나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아까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스트링 데이터로 만들었는데 실제 저장되는 거는 데이터로 저장이 되면서 키는 그대로 있는데 요 밸류 값이 베이스 64로 인코딩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잠깐만요.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 맞아요. 요거 지금 다시 시크릿을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이렇게 바이트로 표시가 되지만 컴피그 맵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을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이 시크릿이 보안 조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시크릿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적절한 보안 조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제대로 만약에 이런 값들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은 외부 모듈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쓰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시크릿 관리 그런 제품,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픈 소스로 하려고 하면은 하시코프의 볼트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컴피그 맵과 시크릿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파드를 만들어야 되죠. 보시면은 파드를 한번 전에 디귿플에다가 파드 커플 파드 컴피그 맵 v.yaml 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파드냐? 우선은 비즈박스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커맨드라고 해서 비즈박스를 실행을 할 때 명령어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hell c에 env라고 하는 명령어 이후에 슬립 3600초 동안 슬립 빠져있는 그런 애고, 그 다음에 env라고 어떤 환경 변수를 미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줬네요. 그럼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shell에서 env 이렇게 쳐보면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컨테이너 내에서도 그래서 env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env는 환경 변수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두 개 설정을 하는 거예요. db host라고 하는 변수와 db port라고 하는 거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할 거고, 걔는 어디에서 오느냐? value from config map key reference. config map key에서 레퍼런스 삼겠다라는 거고, 이때 name은 config map의 이름. 그 config map 안에 속해 있는 키 중에 database underbar host라고 하는 키가 가지고 있는 값. 이게 뭐냐? 앞서서 우리 잠깐만 좀 다시 내려와 봅시다. 이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였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그러면 config map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라는 키가 있고, 걔가 가지고 있는 값 sql.default.service.cluster.local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어디에? 이 파드의 db host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선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키를 기반으로 참조를 하고 그거의 밸류가 다시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의 값으로 들어간다. 그런 같은 원리로 db port라고 하는 애는 이런 환경 변수를 컨테이너 안에 만들 거고, 얘의 값은 appconfig라고 하는 config 맵의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port라고 하는 키 값의 밸류를 끌고 와서 db port에 넣어준다. db port에 넣어준다. 이런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전체 config 맵을 한 번에 환경 변수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픽스라고 해서 환경 변수 앞에 프리픽스를 추가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kubectl apply-f 이렇게 할 건데요. 요거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mple에 pad config env 요걸 수정을 해가지고 env from 요거를 잠깐 제가 주석 처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kubectl apply example에 pad container env.yaml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kubectl logs라고 하고 이 파드 요거에 대한 로그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로그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가 찍혀 있고, 이때 환경 변수에 우리가 아까 db host 그 다음에 db port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 들어오는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드에 들어오는. 자, 그런 애고. 자, 그러면은 다시 kubectl delete를 해서 요거 잠깐 다시 지워주고요. 지워준 다음에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로그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로그에 환경 변수가 찍혀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앞서서 커맨드를 이 환경 변수를 찍고 얘가 슬립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된 게 로그로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vim example에 파드 요거를 example를 이번에는 제가 환경 env 요거를 싹 다 변수로 바꿔주고요. 아, 이거 vi 편집기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쓰시는 분들 엄청 멋있게 잘 쓰더라고요. 저는 한 줄씩 하고 있습니다. 이때 ENV가 컨테이너 밑에 들어와야 되니까 두 번 이렇게 띄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이렇게 맞춰주면은 요거는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쿠브시 어플라이 요거를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에러가 뜨네요. 24번 라인 24 여기가 왜 에러가 뜰까요? 잠시만요. 커맨드 환경 변수 환경 변수가 커맨드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이거 들여쓰기를 잘못해서 어플라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두 개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ENV를 요거만 키만 참조했을 때는 아까 우리 DB 호스트랑 그 다음에 DB 포트만 표시가 됐죠. 하지만 컴피그 맵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kubectl 로그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른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포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컴피그 맵을 다 참조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키값만 참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설정들을 커맨드들은 이렇게 쳐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에 대한 것도 여기 잠깐 보시면 kubectl get 시크릿 db credential -5의 JSON 패스 해서 지금 데이터의 유저네임 요거를 베이스 64 -d로 이렇게 디코딩 해보면 어드민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kubectl get secret 이렇게 해가지고 -5 YAML 이렇게 해서 한번 봤었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를 직접 디코딩도 해봤고 여기에서는 JSON 패스로 해서 .데이터의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데이터의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요 계층적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표시를 할 건데 베이스 64 디코딩을 했다. 그러면은 베이스 64 디코딩을 이렇게 안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요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패스워드에 대해서. 그래서 패스워드가 아니라 유저네임을 봐야 되겠죠. 유저네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받아서 베이스 64로 디코딩 했더니 어드민. 이게 저희 아까 시크릿에서 봤던 내용이다. example 시크릿에서 봤었던 스트링 데이터로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를 쿠버네티스의 시크릿으로 이제 어플라이가 되면은 스트링 데이터를 데이터로 필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키값이 아니라 밸류 값을 평문을 뭐로 베이스 64로 해서 쿠버네티스에는 일단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암호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의 실제 환경 변수로 얘네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 지금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QoS도 보고, 뭐 이렇게 사용량도 보고. 근데 이게 탑을 하려면 kubectl 탑 명령어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kubectl 탑은 우리가 뭐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뭐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kubectl 탑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kubectl 탑이 뭐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kubemetrics 서버라고 하는 kubemetrics 서버 요거를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명령어로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고요. kubectl get pod -n kubesystem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매트릭을 보여주는 애거든요. 요걸로 할 수가 있는데 와치로 한번 걸어볼까요? 기다려 보면은 요게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요거를 설치를 해야 kubectl 탑 요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러닝 상태가 아니네요. 왜 그러지? 네, 지금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뭐가 지금 이거 페일이 나고 있네요. 레디니스 프로 안 되고 있다. 뺏기다. 여기에 레디니스 피켓 해가지고 딜레이 20초, 타임아웃 1초, 피리어드 10초 해서 한번 석세스, 밸류 3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좀 봐야겠네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무슨 뭐 인증서 뭐 이런 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거를 해결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해결법은 요즘에 이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 지금 클로드를 켜놨어요. 이게 인시큐어 모드로 컨피그레이션에 뭐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필름 차트로 배포할 때는 이게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AI가 edit을 써서 여기에다가 인시큐어를 넣어줘라. 여기에 이거를 넣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인증서 관련해서 이거 뭐 설정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들어가서 이럴 거예요. 이후에 배포가 되는 애라서.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 얘는 이제 될 것 같네요. 아, 네. 이제 매트릭 서버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kubectl 탑 노드 이렇게 보면은 노드의 현재 CPU와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코어 이렇게 메모리 몇 프로다. 그 다음에 kubectl 저희가 파드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파드가 이렇게 하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kubectl 탑 파드 해서 파드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현재 파드가 어떻다, 어떤 만큼 쓰고 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얘는 하는 게 없어서 CPU도 안 쓰고 있고 메모리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했냐? 네. 파드 리소스.yaml 요거를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캣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파드를 만들 거고 엔진엑스를 기준으로 한 그 이미지로 한 파드를 만들고 리소스에 대한 리밋이 다음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퀘스트와 리밋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주면은 얘는 베스트 에포트가 아니라 버스테이블이 되겠죠. 버스테이블이 될 거고 이렇게 똑같이 주면은 뭐가 되겠죠? 개런티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파드에 대한 야물 파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kubectl apply-f 하셔가지고 example의 파드 resource.yaml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 파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QoS 클래스를 확인을 해버려요. 근데 요 명령어를 쓰고 있는데 일단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버스 테이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kubectl 파드를 해서 리소스 데몬 마이너스 얌 이렇게 해도 아마 여기에 보면은 QoS 클래스라고 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state라고 하는 필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kubectl describe get이 아니라 describe pod 그래서 실제 이 파드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 describe 내용 중에 잘 보시면 QoS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버스 테이블이고 지금 리밋과 리퀘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최대 500mCore 최소 250mCore를 보장 메모리는 최대 128MB 사용 가능 최소 64MB 그러면은 kubectl 탑 파드 이렇게 해가지고 리소스 데모 파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제 이 탑으로 해서 바라보는 매트릭은 현재 실제 쿠버네티스의 뭐랄까 파드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리밋과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250mCore와 그 다음에 메모리 64MB를 잡았다고 해서 얘를 컴퓨팅 파워를 직접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가 이제 작동을 할 때 이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라라는 말이지 실제 아무것도 돌지 않는데 막 CPU를 250mCore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최대 사용량은 이렇게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kubectl get 파드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은 우리 guaranteed 파드 요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탑으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역시 얘도 그렇죠. guaranteed고 get 파드 describe로 볼게요. describe 파드 guarantee 파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QoS 클래스가 guaranteed인데 그래서 CPU와 메모리의 리밋과 리퀘스트가 똑같고 500mCore와 128MB를 사용하기를 보장을 해주는 거지 뭐다? 실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다. 얘가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돌아간다면 그렇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프로브도 실습을 해봐야 되죠. 제가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실습을 안 했으니까 프로브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캣으로 볼까요, 먼저? 그러면은 지금 디플로이먼트를 만드네요. 레플리카 3개고 엔진엑스를 사용을 하고 스타트업 프루브, 레디니스 프루브,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요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 프루브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get을 할 거고요. 패스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루트에 대해서 HTTP get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엔진엑스니까 엔진엑스의 루트에 대해서 get을 해가지고 80 포트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ailure threshold 30, 그 다음에 period second 1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iveness prove 역시 똑같은 경로를 지정을 하는데 period second와 threshold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readiness prove 역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pp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해당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서비스를 그래서 이걸 어플라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3개의 파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러닝 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 러닝 중에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거고, 디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한번 파드 이름을 적어서 실제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브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HTTP의 80포트, 루트의 80포트를 개설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간단하고, 쿠브 시스템에 우리 실리움 파드 요거 한번 볼까요? 쿠브 CTL 파드 -n 쿠브 시스템의 요건데 get이 아니라 subscribe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보시면 되게 좀 뭐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프로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이런 식으로 스타트 어프로브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얘는 로컬호스트의 9879의 헬스제트라고 하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이 프로브들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존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DB가 뜨고 웹이 떠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플라이, 야물 파일 한 방에 여러 개를 어플라이를 쭉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DB가 아직 뜨지 않은 상태에서 웹이 뜨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러면 여기에 프로브에다가 레디니스 프로브, 스타트업 프로브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DB 쪽으로 컬을 날려서 뭔가 성공을 하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HTTP get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경로를 DB의 서비스로 잡아가지고 몇 번 포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그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명령어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컨테이너 내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패를 하면은 계속 페일이 뜨면서 재시작,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kubectl get pod -kube 시스템 이렇게 했을 때 매트릭 서버 요거를, 우리 매트릭 서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거 넣어줬던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get pod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가 돌고 있는 애, 얘가 아까 돌고 있는 애고, 요 놈이 계속 레디 상태로 그냥 남아있어요. 요거 디스크라이브 한번 해보시면,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여기에 아마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경고해서 TP 프로브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계속 재시작을, 그러니까는 다시 뭔가 리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면은 2번 실행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기다려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좀 늦게 뜬다거나 이래서. 근데 좀 기다렸는데도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얘가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구나 하고 트러블 슈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쓰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배포 전략, 방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은 롤링 업데이트와 리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파드가 V1을 가지고 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롤링 업데이트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1단계에 V2 새로운 버전의 파드가 생성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걸 하나를 지웁니다. 그래서 다시 3개가, 그 다음에 V2를 2개로 만들고 하나를 지울 거예요. 그래서 V2를 2개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V2를 3개로 가지고 가는, 이런 방식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무중단, 어플리케이션이 무중단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 환경에서 뭘 배포를 할 때 보면은 프로세스를 다 내리고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다운타임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이 롤링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다운타임 없이 대신에 버전 1과 버전 2가 공존하는 시간은 조금 있겠죠. 이런 시간 동안에 시간을 가지면서 롤링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구르는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크리에이티드는 완전히 모든 파드를 한 번에 다 죽이고 버전 2를 띄우는 방식인 겁니다. 일반적인 서버에서 하던 방식이죠.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두 버전이 호환이 뭔가 안 맞아서 실행하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대부분 롤링 업데이트를 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쿠버네티스 외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에 블루그린 배포라든지 카나리 배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내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요것만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것도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현업 중에서도 요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냐면, 현재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자원이 조금
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한 190대 정도 되는 그 베어메탈 서버들인데 거기에 무슨 그 쿼리 엔진 같은 게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크고 무거운가 봐요. 근데 그럴 때 이 쿼리 엔진이 올라가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원의 리퀘스트와 리밋을 걸 수가 있거든요. 리밋을 걸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밋을 메모리를 100기가 뭐 코어는 50코어 이렇게 적용을 해놨다고 칠게요. 근데 메모리 안에 쿼리 엔진이 40코어에 90기가 이렇게 쓰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개 파드가 뭐 10코어에 뭐 20기가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때 롤링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새로운 게 뭐가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기려고 했더니 네임스페이스 리밋에 걸려가지고 파드가 새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롤링 업데이트가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랙티스 레벨의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리소스 리밋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업데이트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롤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리크리에이티드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조금 오늘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롤링 업데이트로 간다. 어떻게? 롤링 업데이트의 이 전략을 좀 세워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두지 않으면 이게 맥스 서지 25%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 파드에 대해서 생성되는 레플리카 파드, 지금 3이지만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100개라고 할까요? 100개라고 하면 맥스 서지 25% 해놓으면은 25%만큼, 즉 25개 파드를 더 생성하면서 롤링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리소스 쿼터에 걸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세심하게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요 맥스 서지랑 그 언어베일러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워크로드 할 때 2주차 할 때 요 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번 볼까요? 네, 디플로이 할 때 여기 롤링 업데이트 전략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에서는 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퍼센트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퍼센트 내지는 숫자로 정수로 체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롤백 하는 것까지 한번 이런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리비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요것도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먼저 요거 배포를 한번 해보죠. 쿠브시티를 어플라이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할 건데, 배포하시기 전에 내용이 뭔지 읽어봐야 되겠죠. 아까 봤던 그겁니다. 맥스 서지 1이고 업데이트 중에 실패는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하나 더 창을 띄워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get 파드 해보면, 우리 이거 좀 필요 없는 거 좀 다 지우고 갈게요. 파드 해서 개런티드 저희랑 사이드카 파드, 지난주에 했었던 것까지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아래 그 웹앱 요거는 어떻게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된 거니까 파드를 지우는 게 소용이 없겠죠. 디플로이먼트를 지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지워졌고, kubectl apply, 그래서 이게 아니죠. 요거를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죄송합니다. kubectl set 이미지라고 해서 실제 지금 얘가 이미지가 엔진X 1.27이네요. 1.27인데 여기에 이미지 업데이트 1.27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 교재가 왔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kubectl deployment 요거를 일단 지우고요. em example의 디플로이먼트 롤링 요거를 좀 바꿀게요. 이미지를 1.27이 아니라 1.26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26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delete-f에 디플로이먼트 롤링 이렇게 해서 날리고, 다시 kubectl 요거를 어플라이를 하면은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성이 곧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네,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 이렇게 뜰 것 같은데, 자, 요게 됐을 때 그때 이미지를 교체하는 요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kubectl set 이미지, 근데 사실 이거 명령어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더 쉽죠. 이거 디플로이먼트 롤링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1.27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kubectl apply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kubectl apply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교체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뭐 변화가 생긴 거 보이죠? 하나가 새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이 기존 거 2개 남아있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하나, 둘, 셋, 기존 거 다 없어지겠죠? 컴플리트로 떨어지면서 없어졌고, 방금, 네, 이렇게 3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롤링 업데이트가 여기에 맥스 서지 1, 그래서 새로 생성 하나 더까지는 허용,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네이팅은 생성이 되고 나서 터미네이팅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업데이트 진행 상황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뭐
따로 지금 successfully rollout 이게 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뭐 명령어로 이렇게 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좀 무거우면 이제 이런 명령어를 치면은 뭐 상태가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빨리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시면 히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kubectl rollout history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리비전이 있습니다. Initial Deployment with 1.26이었는데 1.27로 얘가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kubectl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setImage 명령어를 통해서 1.27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어를 kubectl rollout restar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deployment 롤링 됨 이렇게 해서 리스타트를 해주면 지금 또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엔 이미지 교체는 아니고 새로 컨테이너를 재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거를 날리면서. 그러면은 이때 아까 명령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리비전 3이 생겼죠. 리비전 3이 이렇게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리스타트를 해보고 명령어 스테이터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업데이트 중이다 표시되는 거 쭉쭉 해서 완료가 되면은 프롬프트가 떨어지겠죠.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롤아웃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이제 리비전 4까지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ubectl get replica set의 줄임말 RS에도 있는데 여기 나오니까 RS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총 몇 개? 4개의 레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작동 중인 레플리카 셋은 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69D, BC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레플리카 셋의 해시값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롤백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전 상태로 지금 리비전 4예요. 그러면은 kubectl rollout undo deployment 이렇게 하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전이 뭐냐면은 리비전 3이었을 텐데 리비전 3에 대해서 여기에는 따로 이야기는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원래 69 뭐였는데 5C 이렇게 돌아가죠. 실제 여기 롤링 데몬 레플리카 셋의 5C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상태로 되돌아갔구나. 저희는 그래서 버전업을 만약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되돌릴 때 이런 식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롤링 업데이트와 되돌리는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히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이게 디플로이뿐만 아니라 데몬셋이나 스테이트풀 셋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딜리트로 딱 지워주고 여기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컴피그 맵도 배웠고 시크릿,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지먼트, 프로브, 롤링 업데이트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한번 훑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현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더 많이 깊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컨테이너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엔지니어 레벨에서 봐야 될 것들은 사실 이것보다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많고 만약에 보안 쪽에서 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파드 간의 어떤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허용할 거냐 혹은 허용하지 않을 거냐, 외부로 나가는 패킷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런 CNI에서 그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원을 해주는 애들이 이 중에 훌륭한 게 실리움이 사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실리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책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전체 내용을 실습과 이론을 통해서 해봤다라는 거고 사실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실 수가 있고 CKAD나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실 둘 다 비슷해요. 난이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주제로 해서 사실 헬름, 인그레스, 네트워크 폴리시 방금 말씀드렸던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루면 너무 강의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해서 6주 과정은 전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혹시나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강의로 찾아뵐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